네, 안녕하세요. 창필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 얼마 버는지 아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창업 컨설턴트에 대한 그분들의 수입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창업 컨설턴트하고 부동산하고 프랜차이즈 회사하고는 어느 정도 이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영업사원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상들은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뭔가 선정적으로 주제를 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한다거나 이럴 의도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초보 창업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게끔 일단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행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영업이든 자동차 영업이든 보험 영업이든 그 영업직이라는 부분, 세일즈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맹렬하게 자신의 꿈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부동산 영업사원으로 처음 쪽 개통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도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영업이 다른 영업하고 좀 틀린 건 바로 예비 창업자들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그런 영업이라는 거죠. 자동차든 보험이든 정수기든 술이든 그런 영업들은 어떤 영업이든지 전 재산을 걸진 않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영업은 내 고객의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다른 영업사원보다 특히 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윤리적 기준하고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얼마나 밸런스를 잘 지키느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프랜차이즈 업계가 침체가 되면서 계약이 잘 안 나오니까 한 건 할 때 제대로 뽑아 먹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영업사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해도 너무한 새끼들이 많이 보여서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이 무엇으로 수입을 가져가는지를 비교적 수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은 무슨 일을 할까요? 대개 본사의 창업 일을 하든지 박람회에서 만나든지 첫 만남에서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첫 상담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희망하는 상권을 분석해주고 수익률을 알려주고 입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모든 것이 새롭기만 한 예비 창업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영업사원의 정성과 노력에 따라서 향후 창업자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을 잘 만나셔야 되겠죠.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적습니다. 한 달에 150, 200, 그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한 200만 원 정도가 보통일 거예요. 기본급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00% 수당제라는 얘기죠. 회사에서 영업 경비를 안 주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교통비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커피를 한 잔 하더라도 커피값도 들고 하는데, 그런 경비를 안 주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기본급에서 다 해결을 하라는 얘기죠. 경비를 안 주니까 경비 쓸 일도 안 만드는 영업사원들도 있고, 내 사비 써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가맹점주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쏟는 그런 영업사원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기본급이 크면서 수당을 적게 주는 브랜드들은 대개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창업 투자금이 많이 드는 곳이고, 그만큼 로얄티나 물류 수익이 탄탄한 회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 대형 커피 브랜드들도 그렇고요, 대형 패스트푸드, 대형 고깃집, 어쨌든 회사 자체가 큰 회사들의 브랜드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략 한 1000개 정도 내외의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연봉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당이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계약이라는 게 회사 차원에서 마케팅으로 계약이 되는 거지, 그 영업사원의 능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 회사한테는 깔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큰 회사의 영업사원은 그저 회사 매뉴얼대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저 안내하는 역할, 그 정도. 그리고 초기 영업만이 아니라 오픈 후에도 계속해서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초기 영업과 향후 운영 관련된 슈퍼바이저 역할이 합쳐진 경우인 거죠. 계약이 나오든 안 나오든 로얄티 물류 수익이 꾸준히 보이는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연봉제를 선호하지만, 중소형 프랜차이즈들, 특히 작은 회사들, 거기는 일단 정해져 있는 연봉이라는 고정비가 무섭기 때문에 계약이 나온 만큼 수당을 지불하는 방식들을 선호를 합니다. 요즘 들어 100% 수당제 영업사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금 조금 주는 것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으니까요. 계약이 나오는 만큼 수당을 주고 수당을 많이 주는 형식으로 영업사원을 쓰게 됩니다. 다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실한 소속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영업사원들은 일단 예비점주가 돈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한 건으로 나의 수익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회사마다 계약 한 건당 정액제로 100만 원이라든지
200만 원씩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한 건당 뭐 정률제로 뭐 계약 금액의 2%에서 3%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깃집을 창업시키는데 창업비용이 총 1억이 나왔다. 그럼 1억에 2%에서 3%인 뭐 200만 원이나 300만 원, 그 정도가 수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창업비용이 어느 정도 비싸야 자기의 수당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창업비용 높게 써오면 좋잖아요. 수익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안 해도 될 거를 공사 비용에 집어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의 수당을 20만 원 늘리기 위해서 점주의 돈을 1000만 원을 어떠한 명목을 통하든지 창업비용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수당으로만 사는 영업사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계약으로 얻는 수입이죠. 이게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점포를 얻어서 창업을 해야 되는 외식업의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은 필수입니다. 점포를 얻어야 가맹 계약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가 부동산 업자와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의 서로를 알뜰살뜰 챙기는 아름다운 유착관계. 기본적으로 상권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파악을 하지만 입지 선택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상권을 직접 가볼 것이고 또 살펴볼 거고요. 매 순간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입지, 월세와 평수도 자세히 알아보는 사람이 바로 그 영업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점포를 예비 점주에게 추천을 합니다.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 뭘 알아요? 전문가라고 하니까 맡겠거니 하고 영업사원이 추천하는 점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부동산 계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비, 그 부동산 수수료가 있습니다. 창업비용의 부동산 복비, 즉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가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법정 수수료로 0.9%를 정당하게 예비 점주에게 부동산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라면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 정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장 재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스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뭐 전기 용량이 얼마인지, 가스 인입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매장 관련된 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줬다는 이유로다가 컨설팅 수수료를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을 파악해줬다는 이유로 컨설팅 수수료를 자신있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나오니까 뭐 이건 줘야 되는갑다 하고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만일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이라면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350만 원의 월세를 3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보증금 5천만 원까지 하게 되면은 총 4억이라는 금액이 환산 보증금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4억의 1%라면 400만 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 수수료를 1% 받는다면 400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권리금이 있는 점포라면 또 다양한 계산법이 있지만 보통 1% 정도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상가 전문 부동산 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계약을 한 건 하면 건물주한테도 복비를 받고 또 임차인한테도 400만 원을 받아서 총 뭐 80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안 받더라도 한 6, 700만 받더라도 꽤 괜찮은 금액이죠. 상가 부동산 업자에게는 안정적으로 손님을 토스해주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일회성이지만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은 뭐 1호점, 2호점, 3호점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은 어떻게 보면은 밥줄로 다 알고 대하는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나에게 일을 맡기고 수익을 안겨주는 그 임차인, 즉 예비 점주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일회성에 불과한 예비 점주한테 잘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들한테 더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부동산 업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는 건물주한테 수수료를 받을 테니까 나한테 계약 물건을 주게 되면 예비 점주한테 받는 수수료 그 중에서 얼마를 당신에게 뒤로 슬쩍 주겠다. 대신 내가 너한테 많이 줄 수 있게 너도 수수료를 좀 많이 받게 해다오. 한마디로 예비 점주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영업사원이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 이렇게 부동산 업체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예비 점주를 가지고 있고 너에게 계약권을 맡길 테니까, 딴 데 안 맡기고 너한테 맡길 테니까 내 손님 복비는 나에게 주고 건물주한테 나오는 복비는 네가 먹어라. 앞으로 우리 가맹점이 될 그 예비 점주, 그분들의 월세나 수수료를 줄여주려고 업자랑 건물주하고 같이 싸워도 모자를 파네, 이런 시나리오가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자와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의 일종의 브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죠. 뭐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로맨스도 있습니다. 함께 그 수수료 나는 그 돈을 뽑아 먹고 같이 기쁨에 소주 한잔 하는 날이면 없던 사랑도 싹 틀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수수료가 클수록 나에게 떨어지는 수수료가 커지다 보니까 월세가 싼 곳은 찾아보지도 않고 비싼 곳만 추천을 하고, 점주를 대신해서 당연히 월세를 깎으려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업사원은 월세가 비싸도 장사가 잘 될 자리에서 해야 한다면서 비싼 월세의 점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게 되는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없는 권리금을 지들끼리 만들어서 점주 눈탱이 치는 그 개새끼들도 있고, 건물주까지 꼬셔서 월세 많이 받아준다고 하고 공사기간을 좀 더 잡아주고 오히려 월세를 더 올리는 그런 쓰레기들도 있어요. 연매장하고 위치도 평수도 똑같은데 오픈하고 난 다음에 왜 내 매장만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런 황당한 상황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라고 이름을 짓고 A 영업사원 6월달에 2건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본사 창업비용은 1억이라고 책정을 하고요. 5천에 350, 보증금 5천에 월세 350,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부동산 복비는 400만원 정도 나온다 가정을 해보죠. 그럼 기본급이 200만원, 그리고 수당 2건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받는 200만원씩 2개, 그럼 400만원이죠. 그럼 부동산 복비가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이지만 뭐 다 먹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600만원 정도 가져간다 치게 되면은 도합 1200만원의 수익. 점주 몫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0만원을 다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 뭐 부동산 업자하고 좀 나눠 먹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양보한다는 가정하에 하라고 해도 한 1000만원 정도는 수익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모자라서 에어컨 소개시켜주고 뒤로 백마진 받고, 정수기 소개시켜줘서 또 백마진 받고, 이래저래 점주 한 명 두고 400만원, 500만원씩 뽑아가게 됩니다. 기본급을 제외하고 말이죠. 수당 없는 프리랜서들은 한술 더 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술적입니다. 남의 전 재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일하는 프랜차이즈 영업사원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시라면 프랜차이즈를 알아보시더라도 이 부분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